남양일 건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8시 36분입니다. 태미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사는 어제는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지금 중동에는 폭우가 내려서 난리라는데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우리 CEO님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드리는 방송. 누구보다 공부를 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대한민국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할 얘기가 많은데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미 제 데일리에서 다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제 데일리 보면 여기 중기조정 진입 조짐 했는데 4월 3일 날 이미 장중 속보에서 중기조정 진입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전망들이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는 안 깨지고 덜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다 보면 기회는 꼭 오거든요. 근데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락할 때 안 깨져야 되는데 뭔가 조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만 이미 일본 증시 같은 거는 4월 1일 날 4월의 첫날 야무진 음봉이 생겼죠. 이런 건 이제 신호탄.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법 오르다가 음봉이 하나 큰 거 생기면 일단 팔고 다시 보는 게 경험적으로 결과가 좋더라. 네, 일본 증시도 이미 쭉 빠지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증시는 일단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요런 음봉,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음봉이 큰 음봉이 나면 일단 팔고 본다. 팔고 다시 봐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좀 그나마 나았는데 최근에 이때부터 확실히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나마 좀 강한 게 나스닥하고 대만이었는데 대만은 어제는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이미 대만도 큰 음봉이 났죠. 이런 거 나오면 이런 반등 나올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일단 현금화하고 다시 보는 게 대체로 결과가 좋습니다. 나스닥도 확실히 이제 고개를 숙이네요. 다우는 미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그래도 버티다가 어제 무너졌는데 어제 무너진 거는 알맹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ASML 여러분 다들 아시는 EUV 장비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갑이죠. 근데 어제 1분기 실적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합니다. 이제 중국으로 팔지 마라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 판매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음습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등등 반도체 관련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어제 ASML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이 지금 강력히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중국의 레거시라는 게 구닥다리, 우리가 치면 구닥다리 구식 제품들 지금 DDR5가 주력이지만 지금도 DDR4, DDR3 이런 것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구닥다리들 아니면 좀 우리는 지금 막 반도체가 14나노, 16나노 이런 거 하지만 지난번에 미국이 수출 규제할 때 18나노 이하의 제품에 대해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걸 규제를 했는데 그 이상도 규제를 하는 분위기라서 우리도 거의 동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을 반도체 소비자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는 제가 아침에 개장 전 속보를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ASML 1분기 어닝 쇼크 내용이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알찹니다. 1분기 실적도 안 좋고
수주도 신규 수주도 안 좋고 앞으로 예상 전망치도 안 좋고 네. 더 이상 이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1% 하락했는데 대장주가 이렇게 가장 슈퍼갑인 장비사가 이러면 나머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엔비디아도 3.9%, AMD도 5.8%, ARM 같은 경우는 12%는 이제 빠졌고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준 마이크론도 4.5%, 네,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도 4, 5%.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제일 큰 걱정은요, 외국인 지금 사흘째 순매도인데, 외국인이 이게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면서 우리 시장이 더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면 오늘도 외국인이 당연히 순매도 하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순매수는 그냥 순매도가 확대될 상황이라서 어제 여러분 보셨지만 어제 외국인 동향과 지수 동향이 일치했습니다. 거의.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확대되면 오늘 또 아주 힘든 하루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루가 참 알맹이가 있죠. 그 장중 반전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 어제 우리 시장에 전강후약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제일 힘든 날인데 어제 미국 시장도 개장 초반은 플러스 출발해서 오 했는데 쭉 밀리더니 힘을 못 쓰고 어제 나스닥도 1.1%. 그래서 나스닥도 확실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알맹이가 있죠. 전강후약.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전강후약 아니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4월은 잔인한 달. 토마스 엘리엇, 미국의 문호입니다. The Wasteland이라는 시에서 아주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랑 서양이 생각하는 시랑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The Cruelest, 이게 문학적 표현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죠?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표현이 좀, 그죠? 좀 천박하죠? 이건 좀 멋지게, 좀 문학적으로 뭔가 하면 좋겠는데, 4월은 어쨌거나, 제일 잔인한 달이다. 이런 얘기인데, 삶과 죽음 문제, 이런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요것만 따오자고요. 역시 4월은 잔인했다. 4월은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역시 4월은 잔인한 달, 4월은 좋지 않다. 전 세계 시장이 확실히 중기조정 국면에 진입했는데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국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안 깨지고 덜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4월의 하락률을 보면요. 역시 개인 투자자 비중이나 우리 코스닥에 제일 좀 항상 좀 많이 빠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코스피, 일본 니케이도 이번에 좀 많이 빠지고 코스피, 다우 지수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지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 4월 들어 하락은 미국 국채금리, 어제는 좀 국채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4월 들어서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게 좀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에 보면 우상향은 했지만 좀 횡보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야무지게 상승하면서 이게 참 지금 하락이 참 구조적인 문제다 볼 수 있는 게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지금까지는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몇 번 할 거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본적인 의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월 16일 파월 패드 의장이 한마디 했죠.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 말은 금리 인하는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또 그 근본은 인플레이션 2%가 이게 달성이 될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돼.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금리는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니까 얘가 쭉 올라가면서 나스닥 시장이 쭉 빠졌는데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다우는 미리 고개를 숙였고요. 그럼 당분간 적어도 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없다. 근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이 또 내용이 좋죠.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상회한다. 이거는 뭐 부정적이지만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 이상이고 고용도 시장 예상치 이상이고 이런 거는 경제 지표가 경제가 건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지금 건강해서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당장을 크게 변할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의 주식시장의 중기조정 국면은 지금 초입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알맹이 있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우리한테는 이게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달러가 이제 1,400원에 접근하니까 그 구두 개입을 했죠. 야, 달러 이거 좀 시장 좀 니들 너무 무리하지 마라잉. 큰 코 다칠 수 있어. 이런 구두 개입을 해. 일본도 어제 구두 개입을 했는데 일본은 또 엔화가 사상 최고치 또 지금 21세기 들어서 가장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은 했는데 지금 미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먹혀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환율은 상승 환경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당연히 지금 외국인이 1,300원대 초반에 어느 주식을 샀다. 그러면 지금 1,400원까지 왔잖아요. 한 8% 정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는데 이 말은 보유 전 종목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8% 하락한 거는 똑같은 효과. 8% 물리면 우리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서 8% 물려도 고통스러울 때 반차손에 8% 플러스 주식 하락으로 물린 것까지 하니까 막말로 이래 보시죠. 1,310원에 1,300원대 초반에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그동안 한 8% 평가이익이 났다. 해도 지금 본전이죠. 반차손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가 차익으로 먹은 거를 반차손으로 그대로 토해낼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다른 종목의 경우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이러면요 주가 깨지고 환율 깨지고 이러면 이제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라서 당분간 여기다가 오늘은 우리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겹치니까 오늘 3.3% 빠졌네요. 여기까지 겹치니까 오늘도 상당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심리도 어제 일본 증시가 오후 1시부터 쭉 밀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후 2시부터 쭉 밀렸습니다. 이렇게 전강후약은 참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인데 결국 아침에 상승 이때만 해도 어제 오전에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랬는데 그 유지를 못하고 여러크럼 돼버린 거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11일째 하락 종목이 우세한 이것도 기록일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그나마 한 이틀 정도는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만 뭐 독인 기긴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1,100개, 1,300개 하락 종목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순매도 유가증권 순매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원인은 결국은 환율 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 하락까지 겹치니까 상당히 오늘도 힘들겠네. 당분간은 힘들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CEO님들은 이미 우리 하 대표랑 이달 초부터 중기 조정에 대한 걱정, 진입 예감을 하고 좀 방어적이라는 게 현금 유동성을 확대하고 매매는 초단타로만 한다. 아닙니까?
대응을 잘 해오신 우리 CEO님들은 지금 그렇게 충격이 좀 덜하지 않겠나 싶고, 그 속에서 종목도 제가 철저히 실적 호전주만 초점을 맞추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깨져도 덜 깨지고 안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종목이, 특히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 화장품으로 치면 제가 그 VTI 패밀리 SC 파마리스, 최근에는 파마 리서치를 더 중심적으로 최우선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하고 있고요. 방사는 지금 말할 거 없고, 방사는 업황 보전 상황이죠. 그다음에 대신에 변압기 쪽은 좀 빨리빨리 매매하십시오. 왜냐면 변압기 나쁘지는 않으나 주가 상승이 좀 부담스러워서 빨리빨리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삼양식품, K컬처, 화장품,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식품, 화장품은 뿌리가 깊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는 실적 호전주가 상당히 뿌리 깊은 특성이 있다. 방산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장기 대호황 국면에 접어들었고, K컬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도체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HBM이라는 게 시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근본적으로 역대급으로 근본이 달라지고 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 넣어 두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다만 그 속에서도 이번에 참고하실 게,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VT 인 자본금이 한 180억 대는 엉덩이가 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면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는 자본금이 한 51억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전체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받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시장이 더 수급이 악화되니까 파마 리서치를 더 중심적으로 보십시오. 이런 조언 드리는 이유가,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종목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그동안 제가 TSE, TCK 요 쪽을 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부장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뭐랄까 사악한 사람들이 소부장에 많이 몰려 있어요. 특히 좀 뭐랄까 기자분들 뭐 대부분이 양심적으로 쓰시겠지만, 요즘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야 요거는 좀 의도가 보인다, 얄팍한 생각이 보인다, 이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지금 이 기사가 말이 되느냐 싶은 게 종종 나오고, 근데 나오면 해당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근데 관련된 이 소부장주들이 어쨌거나 지금 이 HBM 시대 역대급으로 달라지는 반도체 환경이라서 지금 기류가 좋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저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었어. 갈 만한 종목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소부장들은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는 이용하되 철저히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차에서 잘못 걸리면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크게 한번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시장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업황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상대적으로 손실 좀 적거나 오히려 이 장에서 그래도 소폭이나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이따가 저랑 개장을 같이 하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참 힘든 하루를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랄같이 오늘 그래도 혹시 외국인이 순매수 안 해줄까요?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하기에도 오늘 참 벅찬 환경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동안도 쭉 강조했지만 현금 유동성을 확대하시고, 혹시 매매는 철저히 초단타로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제일 보실 게, 외국인들이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는데 반도체 쪽이,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그 태도가 외국인 전체 약시장 매매에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예상은 외국인 양시장 순매도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양성으로 전개될지, 이게 오늘의 저랑 개장 방송 개장 후에 보실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방어적 전략 속에서 실적 호전주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신다면 상당히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캡티비전 질문이 요즘 좀 많으신데 캡티비전은 이제 이쪽도 어닝 시즌인데요. 지금 한 5달러 선 내외가 이게 좀 그동안 좀 지지선 역할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눈으로 하면 거의 실패를 합니다. 머리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은 누구나 다 달려 있어요. 뭐 내 눈이 4개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벌써 주식시장 재벌 천질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의미가 없는 거고 1분기 실적은 지금 100억대 초반 거의 거의 그 초반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30억대 초반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부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5월 중하순부터 미국 시장에서 뭐 IR이 될 것 같은데 뭐 언제 하든지 간에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해야 IR 할 때 힘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서 원래 전체적으로는 한 600억대에서 영업이익은 한 120억에서 150억 뭐 상단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들인데 이것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뭐냐? 네, 미국의 사모펀드, 제기업 파트너 사모펀드가 한국의 조그만 회사를 인수를 해서 캡티비전이라는 회사가 뭐 볼 거는 기술밖에 테크밖에 없잖아요. 회사가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테크 기업을 인수해서 여기다가 스펙에 상장을 합병 상장을 이게 1호 아니에요, 1호. 그래서 항상 이 제기호가 이 1호인데 우리가 항상 1호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항상 1호 펀드들은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과연 제기호 쪽에서 3월 26일 날 CEO로 취임한 게리 회장 등등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그게 핵심이다. 그게 초점을 맞추고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없으니까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쭉 뻗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다만 느긋하게 보셔야 돼요. 단타로 보실 것 종목은 성격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림은 좀 크게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하게 본다면 성과가 좋을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분기 실적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4월 말이니까요. 이제는 4월 중순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초기의 초기다. 그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월, 6월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 제교가 본격적으로 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그리고 늘 강조드리듯이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투자하면 제가 30년을 주식시장 경험했지만 눈으로 투자해서 저는 잘 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경험에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9분 40초인데요. 2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